홍성군 신청사 후보지가 5곳으로 압축된 가운데 최종 후보지는 주민들의 선호도 조사와 전문가 평가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방식은 30일 청사입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평택시가 주최한 당진 평택항 상생 포럼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진 땅수업 범시민 대책위는 당진 측 입장에 빠진 일방적 포럼이라며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홍성과 보령 등 지역에서 포획한 야생 멧돼지에 대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내포 신도시에 암치료센터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가 의료시설 용지를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홍성군이 올해 안에 신청사 이전지를 확정합니다. 현재 예비 후보지를 압축한 상태인데요. 워낙 주민들의 관심이 큰 문제여서 최종 후보지를 어떻게 선정할지 고민이 깊습니다. 보도에 한보모 기자입니다. 홍성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가 최근 신청사 예비 후보지 5곳을 발표했습니다. 주민 공모 후보지 10곳 중 서류 심사와 1차 평가를 통과한 곳들입니다. 평가 기준은 접근성, 주변 환경성, 도시 기반 여건 등 7개 항목으로 용역을 통한 정량 평가가 실시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는 일. 홍성군은 예비 후보지 모두 신청사 입지로서 최소한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최종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과 전문가 평가를 종합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대다수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과정을 거치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들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디 한 곳이 선정되더라도 다 이렇게 완전히 만족은 못하겠지만 다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는 주민 공감대 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를 위해 남은 절차에선 2가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 선호도 조사 방식입니다. 읍면 순회 주민 투표와 온라인 투표, ARS 설문조사를 다양하게 조합한 4가지 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선호도 조사와 전문가 평가 비중입니다. 현재는 7대3 정도로 주민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주민 선호도 조사 방식과 반영 비율은 주민과 전문가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가 오는 30일 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도 그렇고 홍성 군민이 어느 정도 좀 서로 동의할 수 있는 곳에 우리가 그걸로 군청을 옮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주민 의견을 많이 따르려고 합니다. 홍성군은 오는 12월 중순쯤 최종 후보지가 선정될 것으로 보고 이후 2022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밟을 계획. 지역을 상징하는 군청사가 들어설 곳은 어디가 될지 이제 주민들의 손에 달리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내포 신도시에 국내 최대 규모 암치료 전문센터가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단비 기자, 충남개발공사가 암치료 전문센터와 내포 종합의료시설 용지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16일 충남개발공사와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가 191억 원 규모의 종합의료시설 용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용지는 3만 4천 제곱미터 규모로 차질 없이 계약이 진행되면 오는 2022년 내포 신도시에 암치료 전문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센터는 중입자 치료를 위한 국내 최대 암 환자의 해외 이송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선진 독일형 입자 치료기를 도입해 3, 4기 암 환자 치료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센터는 500병상 규모의 특수질환과 성형, 치과, 소아과도 같이 운영할 예정으로 센터가 들어서면 그동안 의료 사각지대에 놓였던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알아보죠. 평택시가 주최한 당진 평택항 상생 포럼이 논란에 휩싸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진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당진시와 평택시가 10수년간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가 21일 상생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매립지 관할권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포럼인데요.
당초 포럼은 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최종 판결을 앞두고 상생 방안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당진 측 입장이 빠졌는데요. 당진 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평택시가 일방적으로 개최한 이번 포럼이 진정 상생을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의도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럼 어떤 부분에서 일방적인 포럼이란 얘기가 나온 겁니까? 네, 당진 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에 따르면 이번 포럼에서 당진 측 입장이 제외됐다는 겁니다. 포럼 제목에 상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지만 당진 측의 입장은 어디에도 반영되지 못했다는 건데요. 평택시가 주최하고 발제자와 토론자 역시 경기도의원과 평택시 총무국장, 평택시의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시민대책위는 진정한 상생 포럼이라면 당진 측과 발제 및 토론 내용은 물론 발제자와 토론자 선정 등을 사전 협의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단배 기자였습니다. 홍성과 보령 등의 지역에서 포획한 야생 멧돼지에 대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홍성과 보령 등의 지역에서 포획한 야생 멧돼지 9마리에 대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지난달 16일부터 각 시군 상황반이 포획한 야생 멧돼지를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해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8마리를 검사해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지역의 궁금한 이야기들을 파헤쳐보는 온라인 콘텐츠 뉴스토리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운동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바로 게이트볼인데요. 게이트볼의 인기 비결은 무엇인지 정선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거는 쳐서 움직여야 되니까 좀 많이 걷게 되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걷기만 하면 할 수 있는 운동이다. 100살까지 이 게이트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신력이 좋고 체력이 좋아지고 치매 없어지고 또 뭐더라? 구기 종목인 게이트볼은 5명씩 한 팀을 이뤄 두 팀이 30분 동안 승부를 겨룹니다. T자 모양의 스틱을 잡는 방법은 골프와 비슷하고 자신의 공을 쳐서 상대팀의 공을 맞추는 규칙은 당구와도 유사한데요. 상대방 공을 맞추면 또 한 번 칠 수 있고 라인 밖으로 내보내 아웃시킬 수도 있습니다. 점수는 1번부터 3번까지 게이트를 차례대로 통과할 때마다 1점, 마지막 골포를 명중하면 2점, 한 경기에 한 사람당 최대 5점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5명 모두 득점을 하면 팀 점수는 최대 25점. 한 팀이 25점이 나오면 경기는 종료되는데요. 즉 30분 내에 더 많은 득점을 하는 팀이 이기는 거죠. 기분이요? 여자들한테 줘서 좋지 않아요. 그 여자분들이 그 경기를 잘해요. 그 남자들은 걸렁걸렁 하는데 여자분들은 침착한 마음으로 이게 그 게이트볼은 마음의 정신력이 중요하거든요. 게이트볼은 팀으로 하는 경기다 보니 여럿이 모여 친목을 쌓기에도 좋은데요. 또 규칙이 단순하고 체력 소모가 적어 특히 어르신들에게 인기입니다. 평균 나이 70대, 충남 예산에서만 게이트볼 협회에 3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고 게이트볼장도 14개나 됩니다. 게이트볼 매력이요. 이게 서로 모여서 화합하는 거하고 맞출 때요. 그 소리라는 건 참 좋아요. 그래서 정신으로 참 좋은 것 같아요. 노인들이 연세 들어도 어디 갈 데가 없어. 이건 경로당에서만 썩지 말고 이렇게 나와서 건강하고 서로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건강을 지키는 비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이트볼장 이용료는 대부분 무료인데요. 스틱만 준비하면 큰 비용이 들지 않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스틱 비싸지 않나요? 스틱은 제일 싼 거 3만 원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싼 거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나서지면은 스틱을 자기 키에 맞고 무게에 맞는 그런 거로 조금씩 발전한다. 아들딸이 사줘요. 그건. 아들딸이 사줘요? 네.
사실 게이트볼은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입니다. 공을 맞출 때마다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린다는 게이트볼. 건강도 지키고 스트레스도 날리고 여러분도 도전해보시면 어떨까요? 신문브리핑 먼저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경기 파주와 연천 등 민통선 부근의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된 가운데 충남도가 해당 지역에서 복무 중인 군인들의 휴가를 연기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군인들이 휴전선 인근에서 근무하며 ASF 바이러스와 접촉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관계부처는 이에 대해 내부 검토와 협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입니다. 20일 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서면을 통해 ASF 오염 우려 지역 복무장병의 방역 조치를 건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ASF로 인한 사태가 정리될 때까지 해당 지역 복무장병의 휴가를 연기하거나 불가피할 경우 소독 조치 이후 휴가를 허가해야 한다는 내용과 휴가 중 양돈농장 방문 금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도는 오염 우려 지역에 속하는 해당 지역 군인들이 휴전선 인근에서 근무를 서거나 수색에도 참여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과거 AI 발병에서도 국방부에서 장병들의 휴가를 연기한 사례가 있다며 해당 지역 내 야생 멧돼지에게서 ASF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국방부와 협의를 거치게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 시점에서 국방부는 장병이 휴가 전 환복을 하고 차량 내외부 소독 등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는 ASF 발병으로 인한 살처분 시 원칙적 차단을 위해 관할 내 인력만을 동원하자는 내용 등을 건의한 바 있지만 인력 수급 등 문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건의와 별개로 도는 자체 방역 활동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는 일시 이동 중지 명령 위반 의심 차량 2,004대를 전수조사해 천안 소재 양돈 농가 한 곳을 적발했으며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 농가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돼지 분유를 차량에 실어 농가 밖으로 운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속해서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남 홍성군이 2015년부터 2035년까지 추계 기간 도내 인구 성장률 1위에 오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충남도 시군 장래 인구 추계 통계 자료를 보면 2035년 홍성 예측 인구는 12만 8천 명으로 2015년 대비 성장률 37.9%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2위 태안군보다 약 15%포인트 앞서는 수치입니다. 자치단체 경쟁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0에서 14세 유소년 인구와 15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 증가율도 각각 26%와 15.3%로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 생산 인구는 2015년 6만 1천여 명에서 2035년 7만 1천여 명으로 15.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는 내포 신도시 조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홍성은 지난 2012년 내포 신도시 조성에 힘입어 2017년 1월 인구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축산 악취와 종합병원 같은 정주 여건 미흡으로 인구 증가폭은 크지 않습니다. 게다가 9월 기준 홍성 인구는 10만 700여 명으로 전월 대비 89명이 감소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학령 인구 증가에 따른 교육 인프라 구축과 생산 가능 인구 증가에 따른 취업률 증가 같은 분야별 시책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 지역 발전소를 포함한 대형 사업장에서 국내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29%가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남 지역 대형 사업장에서 지난해 16,233톤의 미세먼지를 배출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충남 지역 발전소가 아닌 일반 대형 사업장 배출량도 심각한 수준으로 도내 55개 대형 사업장에서 지난해 배출한 미세먼지는 6,501톤으로 전남에 이어 두 번째였습니다. 수시로 폭력을 휘둘러온 전 남편을 살해한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 1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도운 A씨의 남동생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 남매는 지난 2014년 10월 아산의 한 저수지 공터에서 A씨의 전 남편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예산 길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점 등으로 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숨진 B씨가 임신한 A씨를 폭행하고 협의 이혼 후에도 재결합을 요구하며 폭력을 휘둘러 A씨가 고통을 당해온 점은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3시 40분쯤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2척이 적발됐습니다. 태안해경은 우리 측 어업협정선을 1.5마일 침범해 허가 없이 조업한 40톤급 중국 어선 2척을 납포해 국내로 압송했습니다. 이들은 대구와 오징어 등 모두 400kg을 불법 어획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중 한 척은 해경을 피해 도주하면서 해경 고속정을 향해 손도끼 등을 던져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해경은 인근에서 불법 조업을 하고 있던 중국 어선 40척에 대해서도 어업협정선 밖으로 퇴고 조치했습니다. 충남도가 21일 예산에서 미세먼지 정책 방향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충남 미세먼지 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등 130여 명이 참석했으며 분과별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도는 이번 포럼에서 나온 의견과 성과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보완할 방침입니다. 가세로 태안군수가 선진 해상풍력 사례를 배우기 위해 핀란드와 덴마크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20일 핀란드의 한 풍력 발전소를 찾은 가 군수는 관광 프로그램 발굴과 운영 문제점 등을 청취했으며 24일까지는 해상 풍력 발전 대국인 덴마크를 방문합니다. 한편 태안군은 소원면 모항항 25km 해상에 400MW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성군 홍성읍 5관 1리에 위치한 유흥공간 2곳이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먼저 식당으로 사용되던 공간에 설치미술 등 전시회가 열리며 카페가 있었던 곳에는 재활용품의 디자인에 접목한 업사이클링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홍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모두 무료로 진행됩니다. 당진 청년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년도 청년정책 사업으로 청년타운 운영이 꼽혔습니다. 지난 주말 열린 당진 청년민회에 지역 청년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 지역 청년들이 가장 바라는 사업은 청년타운 운영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아이돌봄 행복하우스 운영 등의 사업도 청년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과 밤의 일교 차이는 많이 벌어지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8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8도, 홍성이 9도, 당진과 예산 10도, 서산이 11도, 태안이 13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과 태안, 홍성, 예산, 청양이 22도, 서산이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빨래나 세차하기 좋은 날이 되겠고요.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 가시기도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다가 후반에는 비슷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 맑겠고 서해 남부는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에서 1m, 서해 남부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